자, 예불문과 관련해서 오늘 닭의 얘기. 어떤 절에는 아침에는 오분양례를 하고 저녁에는 다계를 하고, 아니지, 아침에는 다계를 하고 저녁에는 오분양례를 하고, 큰 절에서는 보통 오분양례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향이 더 중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었고, 그리고 오분향이라고 하는 거는 개, 정, 해, 해탈, 직연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아함경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건 족보가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거는 중국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하기보다도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변형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오분향례는 가사하고 같은 거고, 이 다계라고 하는 건 장삼위하고 같은 거예요. 이 장삼은 도교의 학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목문화는 이렇게 품 큰 거 있고 가오 잡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는 거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혈통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입었을 때 몸매가 드러나면 유목문화, 그 다음에 이렇게 품이 커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이건 농경문화, 이렇게. 그래서 한복 계열은 농경문화 옷이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그 양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 유목문화 옷이에요. 그래서 말 타는 사람은 품 큰 거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입고 말 타면 다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건 등치 좀 커 보이는 뽀대 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족보가 있는 거고, 이 장삼이라고 하는 건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문화가 수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가사를 입는 거죠. 가사를 그렇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는 중국 문화고, 그 다음에 향은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한 인도 문화인 거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불교부터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타계는 이제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원삼보전, 이거는 아마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을 걸로 그냥 딱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번성한 시절 같으면 차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금장감노다, 봉원삼보전, 내가 지금 감노차를 부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차를 올리는 개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금청정수, 내가 지금 청정한 물, 깨끗한 물을 올리니까 감노차처럼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 올리면서 그냥 치성 드리는 문화, 이거 전설호강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나왔던 그런 문화들이죠. 그냥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치성하듯이 딱 그런 문화가 지금 수용된 거예요. 그런데 차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차는 사실은 불교와 관련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음료 대표하는 게 차고요. 그 다음에 유교는 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음료는 커피입니다. 지금 존내, 실내, 뭐 어쩌네 말아도 사실은 커피는 이슬람 음료예요. 근데 이슬람인데 그 향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명을 매료시킨 거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아라비아 커피, 아라비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걔네가 이제 받아들일 때 커피, 카페 이래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차 다 똑같은 얘기인 거고 다 받아들이는 문화고, 그리고 불교는 이제 술을 1차적으로는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슬람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피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차를 이제 마시게 되면서 차가 이제 카페인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명상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죠. 경전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차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가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그냥 카페인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닌데,
참선을 해보면 야, 이거 카페인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저 중앙승가대에서도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전체 학인 스님들 뭐 이래서 뭐가 있냐면 사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강경도 해. 강경은 이제 독경이에요. 독경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 금강경 봉창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독경 하잖아.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연불하고 독경이 생각보다 쉽고 제일 어려운 게 사경하고 참선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보기엔 사경이 쉽다. 매일 하면 사경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사람 잡는다. 설명할 게 뭐 있냐. 그냥 입 닥치고 받아 쓰는 거지. 그게 사경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참선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선이 이제 송나라 때 선인데, 앉아있는 선, 당나라 때 선은 활발발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선하고 송나라 선의 최대 차이점은 당나라 선은 약간 버라이어티 하는 거야. 대본 없는 거. 그냥 막 지르고 나가는 거. 그리고 송나라 때서는 마치 대본이 있는 거. 화두를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화두는 잡는 대상이 아니에요. 뭘 잡기는. 그래서 그게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예, 내가 선으로 박사 논문을 4개를 쓴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야, 뭔가를 잡아서 인위 조작으로 또 다른 인위 조작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당나라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잡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송나라 때 대종고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당나라 때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거지. 그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랬더니 예수보다 앞에 그런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옥 가시면 됩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사실. 당나라 때 선사들은 화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방법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선의 황금기에는 보이지 않는 양상들이 이제 송나라 때 잘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방식들을 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선을 이제 템플스테이 할 때도 그렇고 저 출가학교 할 때도 그렇고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자칫하면 잠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시면 또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늦게 주무시는 분들을 아침 새벽랩을 한다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새벽랩을 끝에 참선을 시키고 이렇게 프로그램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차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달마와 차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종은 보통 공부하는 교종은 도시 속에 있으면서 학교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산에서 쉽게 말해서 명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차를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고 그래서 차를 씹는 문화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도시에서는 사 마셨겠지. 차를 사 마셨겠지.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 한번 유학 갔다 오는 분들이 귀족들은 유학을 안 갑니다. 고려 시대까지 그렇게 유학 제대로 안 가요. 여러분 생각처럼 막 뭐 이렇게 열심히 간 것 같지 안 갑니다. 귀족 사회는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왜? 능력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벼슬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족의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실력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2대 주주야. 그러면 야, 부사장 정도는 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사장은 네가 하고 부사장 쪽은 우리 집에서 하나 해야지. 아니면 뭐 전무이사를 나한테 넘기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빠져서 능력치를 키우고 오면 그 자리마저도 없어져요. 그게 귀족제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승려들이 가죠.
그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최치원 아닙니까? 최치원 간 사람 아닙니까? 최치원 신분이 떨어지죠. 육도품이죠. 그래서 갔죠. 만약에 최치원이 진골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안 갔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지분 확보를 해야지. 내 집안에서의 지분을 다시 확보해야지. 그게 귀족제예요. 그리고 승려들 같은 경우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발심출가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고, 발심출가는 이제 구도심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그래도 집안이 좋은데, 그러니까 집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출가하면 그냥 절에서 일하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될 것 같지? 쉽지 않아.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 조기 교육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자나 이런 거를 이제 기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공부가 됐다는 얘기는 집안이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족 신분 중에서 내가 발심 출가, 내가 원해서 출가한 사람은 죽든 살든 한번 가봐서 진짜 궁금하잖아. 나도 큰데 가서 한번 배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려를 대표하는 인물이 대학국사 의천,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어서 발심 출가해서 중국도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사신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서해바다 건너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상선 타고 밀양에서 가버려요. 밀양에서 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구도심이 있는 사람들, 뭐 당나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A급들은 다 사신하고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나 대충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배를 뭘 타고 가느냐. 상선 타고 가면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상선도 나름입니다. 큰 상선이 좋은 거고, 그리고 최고는 사신하고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사신, 고려의 사신, 아니면 뭐 당이나 송의 사신, 이해가 되시죠? 규모도 있고 최고 좋은 계절만 맞추고 다 해서 움직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범일국사도 사신하고 가고, 자장률사도 사신하고 가고, 이거는 집안이 괜찮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도심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귀족인데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가 아들이야. 근데 내가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건 모르겠다. 이맹희 씨야. 쉽게 말해서 밀렸네. 아이씨. 밀렸네. 밀려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밀렸을 때 출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조선 초기에도 효령대군, 아버지의 뜻이 세종에게 있네, 충녕에게 있네. 그러니까 난 출가. 저는 이 경계에서 빠지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출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약간 밀렸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댔는데 죽을래 출가할래도 있어. 그러니까 출가하면 산다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안평대군이 차라리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출가했으면 살았어. 그래갖고 예술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걸로 딱 했으면 우리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껏 해야지. 눈치껏 딱 해서 그렇게 해서 밀려가지고 출가했어. 이런 경우 이 나라에 있어서 절 안에 살면서도 약간 방탕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구경이나 가지 또 있어. 여기 있으면 답답한 거지. 그리고 귀족은 특징이 뭐냐면, 귀족은 이렇게 항복만 하면 죽이지 않아요. 돈은 돈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보시면 되잖아.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자기 사촌들을 전부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처럼 죽였느냐? 아닙니다. 특급 호텔에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야, 평생 가도 하루 자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불만이야. 이해가 돼? 안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자유를 박탈할 뿐이지 모든 거는 다 때려 넣어줘. 다 때려 넣어줘. 단 도전하지 못하게 할 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귀족은 서로 안 죽여요. 서로 안 죽여. 그리고 돈은 돈대로 줘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내가 못 차지했을 뿐이지 주식은 있다니까. 나한테 주식은 있다니까. 그러니까 배당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이 나라에 있어봐야 뭐 안 될 것 같고 그럼 뭐 중국이나 한번 가볼까? 한번 구경이나?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가다가 죽으면 아유 지금 어차피 뭐 이번 경기는 끝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유학 간다고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다. 마음은 그랬지만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가 있어. 그래서 촌놈이 또 가가지고 또 큰 나라에 가면 또 눈이 휘둥그레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구경 다니다가 정신 못 차리고 공부 못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겉멋만 들어오는 게 이런 차문화. 차문화. 그래서 차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야 중국에 차가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또 약을 파는 거지. 또 입 털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능력 안 되는 사람이 꼭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80년대 미국 갔다 오면 일주일만 갔다 와도 혀가 꼬부라진다. 그럼 버터를 먹어가지고 혀가 꼬부라지고 뭐나 뭐 대단한 뭔가를 하고 온 것처럼.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놈도 영어 한마디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갔다 온 거는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써. 뭐 워낙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절이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차 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죠. 겉멋든 거요. 미국에서 초창기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런 거죠. 그냥 갔다 온 그 증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실력이 있느냐? 아니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냥 나 어디 나왔어.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절에 차밭이 있고 이제 부처님한테는 차를 올리는 거야. 이게 중국 문화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고급 문화가 일반으로 퍼지면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차를 다 마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뭐 구찌나 뭐 프라다 이런 가방 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만 하던 거지만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도 집에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나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좀 내려오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차 문화가 이제 확산되는 거거든. 차 문화가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례 다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차례 지내는 거 다 차를 중심으로 하니까 차례를 지내겠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교가 박살이 나잖아요. 박살이 난 상태에서 차에 대한 수요가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양반들에게지. 그때는 귀족제 사회가 아니니까 양반들에게 있는 거지. 그러면 차는 마셔야겠는데, 차를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1번 돈 주고 산다. 2번 절을 팬다. 뭘 했을 것 같아? 절을 패면 됩니다. 무슨 굳이 뭐 돈을 드릴 필요가 있나? 패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에서 차밭에 불을 지르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느 정도를 줘 그러면 줘. 근데 그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내가 이제 먹어보니까 괜찮으니까 나 선물도 좀 해야지. 야 선물하게 100% 늘려. 죽어 사람이 점점. 그래서 예전에 그 당나무 있는 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차밭 있는 절들이 불질른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당나무는 종이 공출이고 이건 차공출이거든. 그리고 전에 그런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 뭐 용문사 은행나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 뭐 은행이 안 열리기를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 정도. 왜냐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한 나무, 그러니까 은행 나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총 수확량이 1톤이야. 그러면 1톤을 공출해라. 그런 말이 되는데 2톤, 3톤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다 사서 줘야 된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불지르지.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말이 돼. 그러면 우리 1톤밖에 은행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2톤을 해요? 이러면 맞으면 2톤이 됩니다. 맞으면 됩니다. 맞으면 2톤 맞죠? 이러면 2톤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하고 튀는 경우도 있어요. 차맛에만 물질리는 게 아니고 절에 물질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가버려. 딴 데로 가. 그래서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절에서도, 그러니까 차를 올리는 그 예전 문화는 남아 있는데 절에서도 차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떠놓고 아금청정수, 내가 이제 청정수를 올리니까 감로의 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로의 차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삼보전에 올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개송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유는 차를 올리고 싶으면 차를 올리든지 안 할 거면 말든지, 이게 뭔 추접스럽게 이런 차린 게 없는데 많이 드세요. 많이 차리든지. 아니 그리고 예전처럼 조선시대처럼 갑자기 고려시대까지는 차를 올리다가 차를 못 올리는 급박한 상황이 되면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은 성의만 있으면 다 차를 올릴 수 있어요. 준비하는데 10분만 투자하시면 차를 올릴 수 있어요. 누구든. 그리고 10분도 필요 없어. 그냥 티백으로 쓰면 1, 2분도 안 걸려. 1, 2분도 안 걸려. 이게 뭔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하든가 말든가. 차라리 하든가 말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차를 올리든가.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티백을 합니까? 좀 좋은 차야지. 그래도 10분이야. 그래도 10분. 아니 맞잖아. 그럼 하든가. 뭔 이렇게 나 추접스러워서 진짜. 그리고 그렇게 맹물을 올리지만 차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원수해납수, 원하건대 잘 이렇게 섭수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원수해납수, 원수자비해납수. 이것.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말이 많은 데거든요. 보통 이렇게 5글자로 끊으면 다 5글자로 하는 거고 7글자로 끊으면 다 7글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5글자, 7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5원, 7원이거든요. 5원 율시, 5원 절구, 7원 율시, 7원 절구. 그러면 숫자를 맞추는 거라고, 이게. 특히 한자는 이런 쓸데없는 법칙 노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5 하다가 갑자기 맨 끝에만 7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게 이제 장엄연불 할 때도 이게 5글자짜리가 있고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이렇게 5자리가 있고 또 7자리가 또 있다고. 그거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섞어 쓰는데 그건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단편으로 네 줄로서 하나씩 끊어지는 거거든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니까 끼워 넣어도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끼워 넣는 거는 이게 더럽게 없어 보이는. 여러분은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프라다 마크 붙었는데 옆에 구찌 하나 더 있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나 닭에 이거 내가 되게 싫어한다니까. 이게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좀 진짜 이거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만든 딱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이런 닭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아마 이거 7자로 하는 거는 강조하려고, 맨 마지막에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로 볼 건지 안 그러면 약간 뒤죽박죽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거리 같아요. 얘기거리 같아요. 그래서 오분향례하고 닭의 오분향례는 인도 문화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다라고 한다면 다계라고 하는 거는 중국적인 거다. 그리고 당연히 향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향만으로 하는 거는 있어도 아침 저녁을 향으로 하는 절은 있어도 아침 저녁을 차로 하는 절은 없다더라라고 하는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칠정례 지신규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귀의합니다. 지신규명례는 뭐 다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게 신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신심. 그리고 공부가 신심하고 충돌한다라고 하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신심을 장양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면 자꾸 아는 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떨어진다던데요. 그거는 이제 섣불리 알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면 말 많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조선이 취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고 조선의 지식인은 지식인도 아니에요. 문자를 알면 그 당시에는 지식인이야. 문자를 알면 지식인. 그리고 양반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서삼경을 외우는 정도의 사람이야. 그게 그 당시 최고 지식인급이야. 최고 지식인급이거든. 그래서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전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기껏해야 논어맹자 대학 중용 정도를 외우고 있어. 야, 그걸로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그리고 대부분은 문자를 몰라. 그리고 양반 여성도 문자를 몰라. 그리고 문자를 모르는 게 쉽게 말해서 그 문자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휘둘러서 어떻게 보면 해먹기 좋지. 민중이 무지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게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신심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 전체 국민들이 지금 뭐 다 어느 정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나라가 더 경쟁력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힘이 좋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돼가는 거고 누가 한 사람이 다 해먹고 이런 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게 해서 올바로 알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제일 재밌는 책이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기신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수업 들은 걸로 석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수업 들은 걸로 제일 많이 들은 책이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기신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면 이 선생이 또 하고 저 학교에 가면 저 선생이 하고 박사 과정으로 올라가면 또 저 선생이 하고 또 저 선생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재밌어. 내용이 재밌는 게 아니고 성대는 졸업할 때 사설을 외우는 시험을 봐.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외워서 나오면 쓰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영어가 기본으로 있고 선택인데 한 번 선택하면 사서가 나와 대부분. 그래서 사서를 계속 숙지하고 있어야 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고대에서 내 지도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승기신론을 외워야 졸업을 시켜준대. 뭐 외우라고 뭘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대승기신론 수업을 5번인가 들었는데 뭘 외우냐고.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그럼 스님은 외우지 말라고. 이래서 나만 빠졌어. 그래서 아무튼 대승기신론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게 저는 진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라말타 진제가 아마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명이 지었다고 보통은 나와요. 그런데 마명이
그 정도를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명은. 그래서 진제가 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동아시아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의 사고가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대승 기신론이잖아. 대승의 기신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거든. 근데 읽어보면 신앙적인 얘기는 거의 없어요. 마음의 심층 심리적인 분석입니다. 분석. 네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대승의 믿음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구조를 알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나 때나 아무렇게나 계속 커피 마시면서 난 커피를 좋아해 라고 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커피에 대한 수업을 듣고 예를 들면 공부를 좀 하고 그걸 조금 배우면 그러면 그게 훨씬 견고해지는 거지. 어떤 집에 갔더니 맛이 되게 없어. 그러면 아유 커피는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원두를 싼 걸 썼든지 배전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납득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견고해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 어디에 가서 이렇게 혹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잘 될 만한 사건들이 있어서 뭐 그래서 잘 됐겠지만 실제로는 원인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서 내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그러니까 약간 그게 불교 안에도 있어. 그런 사이비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일단 크고 화끈하게 지르는 말을 잘해. 그런 분들 확실히 된다. 뭐 이런 거. 그거 괜찮은 방법이거든. 왜냐하면 되면 나 때문에 된 거고 안 되면 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사람만 계속 주변에 있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나 무속인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불교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성이 부족하다. 딱 그거지. 잘 안 되면 너는 네 정성이 부족했던 거야. 그리고 그 정성은 쉽게 말해서 돈이야. 그러니까 네가 덜 낸 거야. 덜 내서 안 된 거야. 내 능력은 충분한데 네가 덜 낸 거야. 그리고 되면 내 능력이야. 개똥 같은 소리죠. 개똥 같은 소리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네가 정성을 발휘해서 로또를 맞춰. 그걸 보여주면 믿을게. 그게 안 되잖아. 야, 씨, 천도제에서 뭐가 뭐 확 풀린다. 아이고. 그 천도제로 로또를 한번 될까? 몰라.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혹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 그래서 급작스럽게 뭐가 잘 안 돼. 뭐 후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안 돼. 그러면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예,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납득을 하잖아. 그러면 안 바뀌어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별로 신심이 없어 보여도 안 흔들린다니까. 우리 같은 찔러도 전혀 안 흔들린다니까. 왜? 어떠한 경우 수에 대해서 납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납득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동인이 주동되면 혹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 영향이나 내부 영향에 의해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설득에 의해서 내가 내 스스로 설득하는 거야. 이것이 옳은 방식이야 라고 하면 죽어도 안 흔들립니다. 죽어도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심은 사실은 공부가 바탕이 되는 신심이에요. 묻지마 신심, 야, 이거는 순식간에 깨진다. 네가 환난에 닥치게 되면,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잘 될 때는 안 깨져요. 잘 될 때는 안 깨져.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 미국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미국이 딴 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진짜 별것도 아닌데, 뭐 미국이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오래된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문화가 뛰어난 나라도 아니고, 뭐 강국이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잡탕들이 있는 어쩌다 우연치 않게 얻어 걸린 강대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으로 권위가 있고 뭐 문화가 있고 이런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왜 세계 패권을 장악했는가가 태평양과 대서양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을 말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그런데 걔네를 연결하는 미국인이라고 연결시키는 그거를 교육한다고. 우리는 미국인이야 라는 걸 연결시켜. 한국에는 그런 건 없어. 그냥 다 그냥 한국인인 거지 뭐 그런 걸 뭘 교육을 뭐 시켜. 그래서 나는 그 교육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국민교육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집체교육 같은, 그게 이제 군대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없애긴 했는데,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존재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키우는 것, 잘 되는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잘 안 되는 기업들이 그런 자부심을 직원에게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차하고 옆에서 좀 돈 더 주고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바로 옮겨버리지. 자부심이 있으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견딘다니까. 그래서 이 신심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믿는 마음이지만 거기에는 납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납득하면 안 힘들어. 힘든 일도 훨씬 덜 힘듭니다. 납득하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도 뭐 힘든 일들이 있으셨겠지, 살면서. 그런데 그게 내 자식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저는 여성의 위대함을 제가 얘기할 때, 그 엄마들이 대신 기도하고, 뭐 입시 기도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금강경 봉창 기도도 제가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 하거든. 저 적광전 저 좁아 터진 데서, 춥고 막 이런데 입구 쪽에도 막 앉아있고 이러거든. 근데 그 자리 잡으려고 11시쯤 오는 거예요. 11시쯤 마감이래. 저는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써 사실. 그런데 그분들은 치열해. 굉장히 치열해. 그래서 저 정신은 뭔가, 저 정신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게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납득이 돼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내 희생이라고 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야.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안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환갑 넘으신 분들이 앉아서 그렇게 추운 데 계시면서 안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내가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힘든 거지. 괴롭게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납득은 무지하게 사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저 예전에 그 올드보이 영화 보면 언제 나갈지 모르고 만두만 먹는 상황이 차라리 몇 년 뒤에 깜빵이야, 깜빵. 그래서 뭐 5년 남았어, 10년 남았어. 이거보다 힘들다니까. 왜? 계산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그러면 훨씬 힘들어.